자, 시즌2 포트폴리오를 채워갈 두 분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과거에 써니전자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써니전자 들고 왔는데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자, 과거 4월달에 이제 이렇게 4월달부터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세팅이 덜 돼가지고 잠깐 세팅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뭐 9%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네. 다소 조금 내일자 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워낙 사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예. 제 매매 스타일이 원래 개인 매매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스윙이 그 등수를 매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제가 1등 아니면 꼴찌를 하지 않을까. 아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1등 아닌 꼴찌.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개인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워낙 제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 그리고 예. 네, 좀 큰 수익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써니전자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오늘 9%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점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월봉상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4월 달부터 이렇게 4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봉이 떴어요. 네. 그렇다는 즉슨 이제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거품이 꺼진 대선주와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상승이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거는 제가 이용하는 차트인데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암행어사 급등 3요소가 있는데요. 뭐 흔히 말해서 3박자 종목 또는 4박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화살표가 보이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추세, 장기 추세, 그리고 여기 RSI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한 4박자 종목이네요. 제가 이런 종목을 좀 관심주로 제시를 많이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웬만한 이런 바닥 종목은 이런 흐름에서 잡으면 웬만큼 좀 수익이 나더라고요. 뭐 확률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99%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써니전자 뭐 시가 이하로 잡으시면 되겠다. 저의 관심주는 써니전자라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뭐 가격 어디서 전략. 네, 네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워낙 또 저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9%가 상승했다고 한들 저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고 보진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일단 내일 장이 시작하면 시가 이하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이제 3,100원 네. 여기에 3,100원 라인까지 한번 보는 것이 어떤가. 3,100원 정도면 한 15% 정도거든요. 네. 이게 또 리그에 또 중간 매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가다가 제가 또 이제 AS 해드릴 때 그때 이제 또 해드리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 손절가는 2,4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된 바 있던 종목이죠. 써니전자. 이제는 거품이 빠지고 바닥권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3,100원, 손절가 2,4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번 이제 관심 종목은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지난 시즌이죠. 7월 달에 한번 이제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뭐 실제로는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됐고요. 재료가 살아있고 대주주 분석상 중장기 관점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여유 있게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재료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파워 차트 매매 기법이 포착됐고 이 재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부 정책 수혜죠. 그리고 대주주 분석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는 공격적인 인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지 이제 끝이 난 종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홀딩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코퍼레이션을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왜 관심을 보셔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올해가 이제 2017년도란 말이죠. 2017년도 5월 달에 장비 대선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정부의 5년 동안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 전략이 일자리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를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내수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레저 분야가 이 정부 내에서는 5년 동안 중기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적자 사업부를 완전히 정리를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리조트 인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천에 있는 리조트도 하나를 인수했고요. 뭐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도 인수했고 지금 베트남 쪽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제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골디락스 전문가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 좀 드렸죠? 파워 차트 매매 기법은 추세 전환이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크게 급등을 하기 위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충분히 걷어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파동이 이 전고점 가격대가 2,000원 라인대였는데 뭐 201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고가 거래량으로서 이 파워라인을 완벽하게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5선, 10선, 파워라인 20선, 60, 120선 완전 정배열 구간에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실제로 이제 주가가 레벨업 됐던 구간대가 이제 6월 달 부근인데요. 6월 달에 주가가 크게 급등할 당시에 수급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 종목의 지분을 오래 갖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요. 자,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 지금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누적 순매수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레벨업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조정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기 관점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리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해서 보시더라도 완벽하게 추세 라인대가 좀 돌려준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장 변동성이 저는 좀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하 2,150원 라인대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조금 크게 열어놓겠습니다. 한 1,900원 라인대. 그리고 목표가는 2,9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 근데 2,900원 라인대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뭐 3,500원대까지 열어놓고 뭐 중기 관점에서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법이죠. 파워차트 매매 기법상 포착된 종목이다. 대면 코퍼레이션 단기, 중기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2,900원, 손절가 1,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까 골디락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뭐 첫 번째 일자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주, 뭐 그런 것들 4차 산업을 좀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5G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런 테마를 품고 이제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준 적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종목이라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봉상의 이 차트를 보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차트 자체가 상당히 좀 일정한 그림이 나오는 게 딱 보여요. 네, 주봉상으로. 자,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터졌다, 쉬었다, 터졌다, 쉬었다, 터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6월 22일 자, 이 캔들을 보면 자,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캔들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를 다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주가가 조정이 있은 이후에 이 평선의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려고 하는 여력들이 보입니다. 이 암행어사의 태평성대 시스템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추세 그리고 중기 추세가 전부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개인 보유 수량인데요.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사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더킹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세력의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숫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 심의에 걸릴까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방송상에서는 이런 시그널, 이 암행어사가 이 연관 시그널로 봤을 때 충분히 한번 급등이 나올 만하겠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시가 이하 매수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분할 매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시가에 이런 종목들, 급등이 가능한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시가 이하로 바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100원 정도 잡았습니다. 한 네. 10% 정도고요. 손절가는 3,450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분석상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기산텔레콤 살펴봐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4,100원, 손절가 3,450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디락스 이주형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어요?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이제 넥스칩인데요. 뭐 첫 번째 종목도 정부 정책주이면서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 뭐 두 번째 종목도 같은 패턴의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미래 먹거리죠.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이면서 또 이제 그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자율주행과 드론과 의료정밀 분야인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자율주행과 의료정밀 분야의 성장성을 같이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올 4월 달이죠. 4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1차 벤더와 이제 ADS 칩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서 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인텔이 이제 그 이스라엘 기업의 모바일 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수했던 대금이 대략적으로 한 17조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 넥스칩 같은 경우에 이 ADS 칩을 개발 완료해서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아이와 같은 펀드멘탈을 갖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을 뭐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이제 수주가 좀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중기 관점에서 성장성을 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바이오버드라는 바이오 기업을 인수해서 이 넥스칩의 이 IT 기술력과 이 의료 쪽을 접목시켜서 신사업으로 새롭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뭐 실적도 좀 개선이 되고요. 성장성도 이제 충분히 갖춘 그런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악재에 의해서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여유 있게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골드락스 전문가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좀 급등하는 시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워 차트 매매 기법 기준에서 공략 가능했던 자리는 바로 이 자리죠. 화면을 좀 크게 보시게 되면요. 전 고점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고가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급등하는 파동이 나와주었고요.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5선과 10선 라인대 파워라인 기준으로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런 자리를 공략하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25% 정도의 급등 파동이고요. 최근에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눌림목을 완성하고 지금 눌렸다가 다시 이제 21 이평선 맞고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가 추세가 이탈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좀 걱정을 좀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완전 정배열이죠. 지금 중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60선, 122평선 완벽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월봉상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 전고점 라인대와 이평선 라인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매물대 한 번에 이제 대량 거래량을 실려서 완벽하게 좀 돌파를 좀 해주었고요. 종목들 눌리고 있지만 역시 뭐가 없습니까? 거래량이 없이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맥점 라인대죠. 전고점과 20선 라인대에 완벽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시장이 눌릴 때 뭐 부담 없이 여유 있게 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수급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기본에 충실해서 거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개인들이 이제 검정색 선이죠.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이제 지속하던 종목인데 이평선 라인대와 추세 라인대를 좀 완벽하게 돌아주면서 본격적인 이제 시세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개인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빨간색 선 누적 순매수량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누적수 순매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 거래량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급 관점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신탁 계약이 올 6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올 11월 말이죠. 지금 주가가 일반적인 자사주 신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졌을 때 이 회사에서 어떤 주주가치 제고 또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점에서 자사주 신탁 계약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어떤 자사주 신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죠. 거의 이제 주수 최고점 6월 달부터 자사주 신탁 계약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좀 싸고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 자사주 신탁이 완료되는 6월 시점, 11월 시점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대응 전략 잡아드리면요. 일단 내일 시가 이하에서 좀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단기 관점에서 1분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한 1,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요. 뭐 이런 라인대가 이제 주요 매물대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이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뭐 전 고점 부분대인 13,000원 뭐 이 라인대 충분히 중기 관점에서는 돌파 가능하거든요. 이 라인대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장기 관점에서는 15,000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넥스트칩이었죠.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분할 매수 전략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넥스트칩 매수가는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000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 종목을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은 또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있는지 좀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종목들이 좋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면 이 넥스트 칩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좀 추세 자체가 좀 꺾인 것이 아닌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추세 자체가 좀 이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11선, 이 10월선, 이 라인을 8,450원대를 어떻게 이렇게 지지하는지, 이렇게 전고점대 라인을 맞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빠질 것인지, 그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네. 예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역시 뭐 예리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죠.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장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손절가를 8,000원 가격대로 잡아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안 하고 보유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그 리그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1,300억인이라는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를 단기 목표가로 좀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기 성장성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워 차트 매매 기법 기준으로 이미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뭐 최근에 눌림목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눌리고 있지만 뭐 거래량이 없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차트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볍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보시면 지금 21 2평 지금 파워라인과 20선 라인대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고요. 자, 월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전체 지금 3개월째 매집 거래량 대비해서는 뭐 거래량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은 종목을 두고도 전문가님들마다 얼마든지 관점이 다를 수 있겠죠. 넥스트 추세 이탈보다는 좀 중기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은 또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없으신지요? 자, 이제 써니라전자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이제 대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고 뭐 최근에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툭툭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거 인맥 관련주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펀드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싸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들어와서 빠른 급등 시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런 재료들이 부각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발성적인 재료,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종목이 이제 죽는다라는 것은 큰 변동성 없이 옆으로 기간 행보를 보이면서 뭐 세월만 낮게 될 위험도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추가 급등할 만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솔직히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종목 자체로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최근 트렌드가 이런 대선 인맥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의 이제 시장 트렌드,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적인 유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잠깐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고요.